2026년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표지 이야기. 민병건 형제는 기쁨의 집에서 육근진 목사와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했다. 단장 칼럼 134번째 열방을 향한 계획.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미랄보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7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860여 명의 미랄 단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한 2026 미랄 사랑의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로 협력하며 기도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함께 사역하는 이석기 간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간사의 가정은 100여 년 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래 한국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온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그런 이 간사에게는 어릴 적부터 품어온 오랜 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 봉헌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슴 깊이 간직해 오다 이제는 미랄과 함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며 제게 두 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첫째는 올해로 창립 47주년을 맞이한 한국미랄 선교단이 3년 동안 선교 건축 헌금을 차근차근 적립해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9년에 뜻깊은 봉헌을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십시일반으로 모인 헌금으로 세울 선교지를 찾던 중 탄자니아의 그레이스 미랄과 연대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최근 탄자니아의 이지혁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현지인 사역자들을 잘 양육해 탄자니아 내 새로운 지역으로 장애인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비전을 나눈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미 앞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확신이 들자 이석기 간사의 제안은 제게 큰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명 한국미랄 50주년 감사, 열방의 장애인을 위한 SIW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랄의 중보 기도팀인 SIW 기도팀에 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팀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1인당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선교 헌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 프로젝트가 비단 기도팀만의 헌신이 아니라 미랄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담아 50주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하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에 사역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정기 모임이 재개된 지난 3월에 모든 미랄 가족에게 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있는 미랄 가족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까봐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3년 뒤 이 프로젝트가 멋지게 실현되었을 때 동참하지 못해 아쉬워할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습니다. 한국미랄 선교단 50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방의 장애인을 품고 나아갈 때 단기 선교와 중보 기도를 넘어 그 땅에서 장애인 사역을 꿈꾸는 공동체를 위한 SIW 선교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일은 복음의 수혜자였던 우리가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서는 참으로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창립 50주년이 되는 그날에는 선교지의 현지 미랄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공지가 나간 후 미랄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물밀듯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 벅찬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지체들이 이 일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적금을 붓고 있었는데 프로젝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라며 기꺼이 동참해 온 것입니다. 미랄 지체들의 이 순전한 믿음과 행함 앞에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미랄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요? 제가 느끼는 감동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으로 이들의 헌신 자체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무더운 여름, 충성된 사자와 같은 우리 미랄 지체들의 순전한 헌신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미랄 선교단은 창립 5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미랄의 복된 걸음 위에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광복절. 청포도 264 대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보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청포도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에 쓰인 시이지만 절망보다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푸른 청포도와 맑은 하늘,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언젠가 자유와 광명이 찾아올 것을 믿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독립, 조국 대한민국은 81년을 맞고 있습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한 사람을 위한 기다림, 그리고 가족이 된 공동체. 육근진 목사와 기쁨의 집, 병건 형제가 다시 웃기까지.
병건 형제가 정말 미라의 많이 가족 달라졌어요. 육근진 목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병건 형제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수가 적고 늘 긴장한 모습이던 병건 형제는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 작업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도 돌본다. 주일이면 교회 안내를 맡아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지난해에는 집사로 임명되어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병건 형제는 2024년 3월 5일 기쁨의 집에 입소했다. 현재는 육근진 목사와 사모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 2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내며 원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도 이어가고 있다. 병건 형제의 부모는 오랫동안 아들을 돌보며 살아왔다. 부모의 마음 한편에는 늘 우리 아들을 끝까지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남아 있었다. 육근진 목사와 민병건 형제의 인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육근진 목사는 그룹홈 소망의 집에서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병건 형제 역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기억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육 목사는 미랄복지재단 그룹홈 사역과 직업재활센터장을 거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 부임한 그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 장애인이 시설의 이용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교회를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교회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을 고려한 구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애인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육근진 목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마침내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때가 찾아왔다. 2023년 그는 자신의 비용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교회 재정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직접 땀을 흘려 공사를 진행했다. 사택의 짐도 부부가 함께 옮기고 인테리어 작업에도 수개월 동안 직접 참여하며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함께 생활했던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병건 형제였다. 리모델링이 끝난 뒤 육 목사는 곧바로 병건 형제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병건 형제가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랫동안 아들을 맡길 곳을 위해 기도해왔던 부모에게 그 전화는 간절히 기다리던 응답과도 같았다. 그렇게 2024년 3월 병건 형제는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병건 형제의 부모님은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기쁨의 집 가까이에서 아들을 보기 위해 거주지로 옮겼고 이후에는 전북 고창의 시니어 타운으로 이주했다. 기쁨의 집은 일반적인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조금 다르다. 육근진 목사는 이곳을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 가까운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 민병건 형제는 목사와 사모와 함께 생활하며 낮에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육근진 목사는 오랫동안 그룹홈을 운영하며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다. 좋은 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역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토대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영적 복지라고 표현한다.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고 예배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집의 하루는 함께 드리는 예배와 식사, 서로를 돌보는 일상으로 이어진다.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평범한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가장 큰 가치이다. 병건 형제의 변화는 공동체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이 좋아졌고 감정 기복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에 소리에 민감한 병건 형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유의 소리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작업장에서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회에서는 안내와 섬김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자신감도 커졌다. 인터뷰를 마치며 병건 형제는 환한 미소로 짧지만 힘있는 고백을 남겼다. 기쁨의 집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근진 목사는 앞으로도 공동체의 규모를 키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는 발달장애인 남성 4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가족처럼 살아갈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품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10사람이 오더라도 모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공간은 많지만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흔하지 않다. 28년 전 시작된 한 목회자와 한 발달장애인의 인연은 긴 시간을 돌아 다시 이어졌고 그 기다림 끝에서 한 사람의 삶은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되었다. 기쁨의 집은 오늘도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함께하는 식사와 예배, 일상의 대화를 통해 가족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임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기쁨의 집 전화 031-339-9150 사진 생략 기쁨의 집 용인 배감 전원교회 거실과 부엌 병건 형제의 방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민병건 형제 육근진 목사와 민병건 형제 1998년부터 이어져 온 육근진 목사와 민병건 형제의 모습 특별기고 췌장장애 16번째 법정장애 유형 진입 수요자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로 개혁 요청 김종인 이사 미랄복지재단 국민연금 장애정도 심사위원장 23년 만에 췌장장애, 당뇨의 장애 유형 추가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제도에 역사적인 변화가 왔다. 2026년 7월 1일부로 췌장장애, 당뇨가 우리나라의 16번째 법정장애 유형으로 새로이 추가됐다. 2003년 15개 유형으로 확대된 이후 무려 23년 만에 외연 확장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장애 등록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장애인 올림픽을 거치면서 정책 대상 장애인 통계 파악을 목적으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당시 정신박약, 지적 등 5개 유형으로 장애인 등록제를 진행하였고 2000년 정신, 뇌병변, 심장, 신장, 당시 발달, 자폐성 장애가 추가되어 10개의 유형이 되었으며 2003년 간, 호흡기, 안면, 장루, 요루, 당시 간질, 뇌전증 등이 추가되어 15개 유형으로 범위를 넓혀왔다. 그리고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췌장장애가 새로운 내부 기능 장애 유형으로 진입하게 됐다. 삶의 질 파괴, 의료비 부담, 기존 내부 장애와 형평성 해결. 이번 췌장장애 도입 배경에는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제도적 소외가 자리 잡고 있다. 첫째, 삶의 질 파괴와 일상 상실이다.
췌장 절제나 기능 상실은 만성 통증은 물론 인슐린 분비 중단으로 인한 불안정형 당뇨를 유발한다. 환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저혈당 쇼크 위험에 노출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처지다. 둘째,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다.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 고가의 의료장비 유지비와 평생 복용해야 하는 소화 효소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지만 그간 법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셋째, 기존 내부 장애와의 형평성 문제다. 간 장애나 신장 장애와 마찬가지로 췌장 역시 장기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관점에서 내부 기능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췌장 장애의 법정 장애 등록으로 환자들의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장애 등록 시 복지카드가 발급되며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 등 직접적인 소득 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무료 이용, 각종 감면과 세제 혜택 등 간접 소득 보장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된다. 특히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면서 촘촘한 돌봄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의학적, 현상적 판정 종식, 직업, 자립, 근간의 장애 판정 체계의 전환.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의학적, 현상적 기준만을 토대로 장애를 등록하는 국가는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 중인 전 세계 10여 개국 중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이번 췌장장애 편입이 단순한 유형 확장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장애 판정 체계로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높다. 한 예로 대퇴부 이하 절단된 지체 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 1급이 되어 사실상 장애인 연금, 장애인 콜택시 사용 등을 하는데 자립 보행이 가능하지만 균형 감각이 약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덜 심한 장애 4급으로 분류되어 이동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직업이나 자립에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의학적 심한 장애와 덜 심한 장애가 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즉 장애 정도는 복지 지원 수준 등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췌장 장애의 도입을 계기로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판정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업과 사회 통합을 전제로 한 수요자 중심의 전면적인 장애 판정 체계 개혁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해결돼야 할 과제라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 미랄의 굿일 프로그램 같이 발달 장애인에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전환하는 지원 고용 및 자립 생활 정책이 장애 판정 체계 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